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투자 시장에서는요, 단기 꼭지와 저점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꼭지와 바닥에서는 심리가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요, 계속 하락하고 있는 중에 악재가 가격에 계속 반영이 된다 그러면 아직 바닥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나오면서 더 안 좋은 얘기가 나와도 가격이 오히려 꺾이지 않고요, 오히려 보합권이나 오히려 반등을 하는 그러할 때가 당연히 바닥이라고 할 수 있죠. 최근 증권 시장들을 보면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드렸어요. 최저점 2150을 찍었을 때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밑으로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2000선까지 깨지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더 이상 지지선은 없을 때가 마지노선이라고 하죠. 다 암울하게 봤을 때 바닥을 찍고 다시 2500선까지 장중에 다시 갔다 왔다 한 그 코스피 지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악재는 계속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보다는 더 뒤늦게 바닥을 찍는다는 그러한 인식들이 크잖아요. 아무래도 증시시장 같은 경우는 선반영해서요, 미리 바닥을 찍고요, 미리 꼭지를 찍듯이 바닥을 찍고 올라갔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악재를 시세에서 계속 반영하는 그러한 단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 가격 동향 2022년 11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봐도요, 전주 대비해서 가격 하락폭이 좀 더 커지면서 금리 인상의 그러한 악재들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금리가 더 이상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경기 침체에 따라 그렇게 올리지 않겠다는 그러한 그 미국 FOMC 의장의 발표에 따라 미국 주식 같은 경우가 급등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리가 지금 금리 같은 경우가 보통 3.25, 3.5, 3.75 그렇게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마지막 한 방에 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방까지 가격에 반영을 하면 오히려 그때서부터는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노출되는 악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악재로 반영을 하지 않을 텐데요. 그렇지만 실물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진바닥이냐 그러한 그 논점은 있겠지만 다시 바닥을 찍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방이 더 남았다고 했죠. 우리나라 금리 같은 경우도 아직 한두 번의 금리 인상 기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동산 시장 가격 같은 경우는 아직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고 하면 주식시장은 선반영해서 이미 바닥을 찍고 장중이지만 2500선까지 급반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11월 넷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동향을 봐도요,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을 봐도요, 전국 수도권, 지방, 서울 할 것 없이 전주 대비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그만큼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러한 악재들을 가격에 아직은 반영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세가격 지수 같은 경우도 동반 하락하면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 대비해서 아직 바닥 찾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크게 빠지면서 전세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세 시장이 먼저 올라가면서 주식을 떠받들었다는 그러한 양상들을 보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매매 시장보다 더 먼저 실수요자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 시장이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매매 시장이야 가격이 약세가 되면 이번 텀에는 그 매물을 내놓지 않고 걷어들일 수 있는 반면 전세를 내놓는 그러한 시장 같은 경우는 내가 실거주를 하면서 전세를 놓던가 아니면 월세를 놓는 그러한 실수요자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한 채가 남아있는 상황 자체에서는 전세, 임대 수요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 시장이면서 어쩔 수 없이 내놓고 어쩔 수 없이 구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실수요자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 매매 가격보다 더 하락폭이 커지면서요, 전주 대비 더 커지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금리 인상폭이 제한적이라고 했죠.
보통 3.5%, 3.75% 한 번, 두 번 정도 더 남았다고 하면 그 정도의 금리 인상을 악재들을 부동산 가격에 반영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러한 악재 같은 경우는 가격에 오히려 다 녹아내렸기 때문에 하락의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경기 하락에 따른 그런 악재 같은 경우는 나온다고 하면은 부동산 시장보다도 증권 시장이 먼저 반영을 하면서 지금 최근에 다시 급반등을 했지만 다시 전저점 부분으로 다시 하락할 텐데요. 아직 그러한 그 증시 시장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하락폭을 줄이면서 저점 잡기는 추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양상들은 보일 수 있다고도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안 좋을 때는요, 뉴스에 안 좋은 이야기가 가득 찰 텐데요. 그러한 악재들이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 같은 악재로서는 하락폭은 제한적이라는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시도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봐도 전국이요, 대부분의 약세를 다 지속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약세를 보이는 게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이 가장 하락폭이 크고요. 경기, 서울 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천이 마이너스 0.94%, 전세도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양상 자체는 바로 전년 대비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일수록 올해 하반기부터는 하락폭도 지속된다고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그러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금리 부담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매수 심리가 그만큼 악화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부동산 시장 동향을 보기 위해서는 아파트 매매 변동 지역 분포 추이를 보면 좀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해서요, 하락을 지속하는 데가 오히려 더 늘었고요. 보합 지역은 똑같으면서 상승 지역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락 지역은 173곳, 보합은 1곳, 상승은 2곳으로 그만큼 하락장이 지속된 그러한 매매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락은 더 늘어서 170곳, 보합은 4곳, 전주 대비 같고요. 상승 지역 같은 경우는 전주 6지역이었지만 이번 주는 2군데로 오히려 하락폭이 짙어지고 있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도 할 수 있으며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증시시장 같은 경우가 이미 바닥을 찍고요. 벌써 2500선까지 반등한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장중에서는 2500선을 터치를 하고 다시 내려왔지만요. 선번영한 주식시장 같은 경우가 전저점을 깨지 않는 그러한 상태라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요. 추후에 금리 인상이 한두 번 더 진행되면서 가격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하락폭은 줄어들면서 바닥 잡기 양상 자체는 좀 진정되는 부동산 시장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여지들은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 시장의 하락폭이 짙어지면서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실수요자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 시장이 하락폭이 더 커지면서 그만큼 불안감은 짙어지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말씀 좀 드려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